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시장이 또 아주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예, 오전에는 이더리움이 살짝 밀리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게 결국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아무렇지도 않으시죠? 자, 미국장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후나 아니면 이제 저녁부터 해서 이렇게 시장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비트코인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다가 조금 밀린 상황이고요. 다시 저녁부터 또 우상향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들고 계신 코인들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니스왑이라든지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뭐 아발란체, 체인링크, 에이브 뭐 이런 코인들 있죠. 저희 지금 계속 들고 있는 이런 코인들 이렇게 좀 빠지다 보니까 또 이제 수익률이 뭐 20%, 뭐 30%, 40%까지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니까 또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까봐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들고 가시고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먼저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솔직히 저는 이런 말을 기대를 하고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렸던 부분들은 아닌데 이렇게 또 병모조님께서도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보시면 진짜 너무 감동입니다. 정말 저는 오늘 너무 기분 좋고, 물론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린 부분들, 당연히 여러분들도 기분 좋으시겠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투자를 하고 있고,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분들, 병모조님 외에도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수익 잘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이전부터 들어가셨던 분들이세요. 이제 뭐 팬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8%라고 하시는데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은 10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모든 분들이 기존에 처음에 하셨던 분들 마찬가지로 50%가 아니라 60%, 70%까지도 여러분들이 수익 보실 수 있게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제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바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보는 건 정말 좋아요. 제가 오늘 제 개인 채널의 영상에서도 매매하는 방법이라든지 종목 선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는지를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그걸 올려드린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는 건 좋지만 수익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내 스스로가 매매를 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또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분명히 장단점이 뚜렷하게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장점들만 골라서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해내고 여러분들도 투자에 있어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튼 저희 코인아빠의 시장 경제를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은 다른 일반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또 영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말이 길었죠.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뭐 수익으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으신 말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 이런 것들 마음껏 적어주십시오. 제가 보는 대로 해서 답변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어제 시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자, 일단은 제가 비트코인 보기 앞서서 제가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리플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불안해 하실까봐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리플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시면 제가 고래 단가를 다시 한 번 더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6월 1일에 락업 해제가 있고 6월 1일까지 30, 31일, 1일 약 3일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이 지난 이후에야 매수세가 붙어줄 수가 있어요. 쉽게 말을 해서 락업 물량이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나요? 개인들의 매도 압력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어렵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래 단가 구간에서 맞춰서 우리는 이 저점부터 공략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이 빨간 선 기준, 수평선, 그리고 꿈틀거리는 빨간 선의 교차 지점의 시가 구간. 그쵸? 자, 여기 교차 지점 보이시죠? 이 구간의 시가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대략 3,000원 위치예요. 아시겠죠? 이게 핵심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비트라든지 이더라든지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저점 구간들을 이탈하면서도 리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타점을 오늘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또 기존에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빨간선 흐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더 보자고요. 자, 보시게 되시면 이거는 과거로 한번 흘러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가요?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수평선과 꿈틀거리는 빨간 선이 이렇게 수평선 밑에 있는 구간에는 고래들이 현재 손실 중이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고래들이 수익 중이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기준을 잡아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리플이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오히려 더 낮은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이 리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진짜 몇 시간을 얘기를 해도 말이 계속 길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꼭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것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고래들의 평단가 구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봉의 시가 구간, 여기 1번 위치가 이 당시에는 고래 단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상승을 하고 지지해주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최근 급등을 했을 당시에도 보시게 되시면 이 고래 단가 구간들을 어떻게 되죠? 완벽하게 돌파하고 나서부터 단 한 차례도 이탈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 크게 급등을 하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매수세가 붙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도 강하게 또 움직일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 구간들을 이탈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아닌 매도세가 우위에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하죠.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들, 자, 결국에는 고래 단가 구간들 자체는 강한 지지와 강한 저항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돌파한 순간부터는 상승 추세로 계속 연결되는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단발성 악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이라는 거죠. 그게 언제 끝나요? 6월 1일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6월 1일 전에 공략을 해봐야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3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비트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위치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지만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들어가기보다는 하루 정도는, 자, 내일 정도까지는 좀 더 우리가 지켜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만 계속 들고 가시는 분들, 리플을 비중을 꽤나 많이 실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6월 1일 이후로 바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게 뭘까요? 자, 그게 뭐냐면 진짜 리플이 언제부터 매집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 설명을 드리면 영상이 40분 넘어갈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주말 동안이나 좀 더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과연 이 리플이 이제까지 이런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 고래들이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를 제가 직접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패스하고 일단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뭐 말씀을 드린 김에 아비트럼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아비트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555원, 자, 노래를 불렀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지켜주고 계속 우상향에 가면서 이제 고래들도 현재 20% 정도 수익 중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뭐 수익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뭐 아직 안 들고 계신 분들이시라든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또 한 40% 이상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조금 진입을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현재 위치에서 바로 잡으시기보다는, 자, 말씀 없이 꼭 매수를 그냥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가 떨어지면, 갑자기 좀 떨어지면 바로 손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5월 27일 날 여기서 손절하셨대요. 9,300원에서 잡으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차라리. 자, 그분 팔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이거 여기까지밖에 안 갈까요? 아니라니까요. 더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왜 가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안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주말 동안에 자리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런 저점 구간들 정확한 위치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저희 2차 매수 들어가야 되잖아요. 2차 매수 타점에서 잡아 드릴게요. 그니까 여러분들 막 매수하지 마시고요. 무료 코인 아빠 수익 내기, 자, 여기 소통방 있죠? 이 소통방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여기 들어가시면 보시다시피 이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자, 이 페이지에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연락처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릴 건데, 기존에 가지고 계신 코인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런 코인들에 대한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고 대응 방법이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상담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 아무래도 지금 손실 중이신 코인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지금 현금 비중 100%이신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렇게 보유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이거를 더 들고 가도 될지 안 들고 가도 될지 아니면 더 다른 걸로 교체해 갈지 이런 부분들 상담해 드릴 거니까 이렇게까지 남겨주셔야 됩니다. 이거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라고, 자, 본론으로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빨리 할게요. 자, 1분기 실적이 예상치가 상회가 됐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술주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또 코인, 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좀 다시 밀렸었어요. 저녁이 같은 경우. 그렇게 밀리다가 이런 실적에 대한 이슈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또 회복해주는 흐름들이 또 나와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이슈가 나왔죠. 아까 제가 오후 한 2시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 한국에 기사가 없더라고요. 일단은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 세계에 관세 부과를 할 권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까지 관세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암호화폐 시장에도 호재가 될까요? 안 될까요?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진짜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저께 말씀을 드렸던 거, 하드 데이터. 자, 이 하드 데이터는 뭐가 있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PI라든지 뭐 수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게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프리뷰 하는 거예요. 자, 저번 달 PPI 좋게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PPI는 뭐예요?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쵸? 생산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물건을 만드는데 물가가 조금 뭐 괜찮았어요. 그러면 제품 가격도 괜찮게 나오겠죠. 그게 언제 영향을 줘요? 그 다음 달 CPI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더 가겠죠. 자, 그런데 자, 엔비디아 이슈 나왔죠. 자, 이거 생각나면 뭐 생각하셔야 돼요? 바나 토큰. 자, 그리고 뭐 있죠? 버추어 프로토콜. 또 뭐 있나요? 카이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번 주는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알트코인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코인들은 언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언제요? 다음 주에요. 아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이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이더리움도 현재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 전까지 조금 횡보하다가 조금 흔들겠죠, 위아래로?
그럼 우리 그거 버텨야 돼요? 아니면 매도해야 돼요? 불안하다고 느끼고?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간다니까요. 정확하게 갈 거예요. 무슨 일이 팍 터지지 않는 이상은 바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말자.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가 수익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잠깐 쉬어가는 시기이고, 이번 주가. 그리고 조정이 살짝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현금 비중이 많이 남아 있으신 분들은 분할로 해서 우리가 또 매수를 해 가야겠죠. 신규 코인을. 아시겠죠? 그에 대한 힌트를 제가 지금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미국 SEC에서 나스닥 암호화폐 업계 증권 토큰화 논의. 자, 이게 뭘까요? 증권 토큰화 논의. 바로 이겁니다. 이런 토큰을 가지고 이제 크라켄 거래소에서 애플이나 테슬라를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출시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리플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리플은 어떤 코인이죠? 원래는 국제 송금을 위해서 만들어졌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 어떤 게 이슈화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코인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그게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토큰을 기준으로 해서 주식을 거래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이 통과가 돼야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죠. 결국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이 통과되면서 동시에 엄청난 산업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 주식도 이제는 토큰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주식 말고도 뭐가 있나요? 바로 부동산.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코인 거래소 영상에 올려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자, 이거 기사는 화요일날 나온 겁니다. 화요일날 밤에. 저는 이거를 미리서 말씀드렸잖아요. 리플은 뭐다? 리플은 자, 바로 부동산을 선점하려고 한다. 리플 토큰을 기준으로 해서. 아시겠죠? 자, 크라켄 거래소는 뭐예요? 크라켄 거래소는 이미 선포를 했어요. 나 토큰으로 이제 주식 거래할 수 있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점을 할 거다. 이런 거죠. 그럼 부동산은 리플이에요. 자, 그런데 크라켄 거래소에서 자, 토큰화를 한대요. 자, 그러면 기존에 이제 토큰을 가지고 이렇게 달러를 스왑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주식을 사겠죠. 그럼 사람들은 그냥 업비트에 보관하듯이 보관을 할까요? 아니요. 그러면 해킹당할 우려가 너무 크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토큰으로 거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관을 하겠죠. 그 보관이 뭐예요? 커스터디 업체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이 커스터디와 관련된 코인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겁니다. 소통방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드릴 거니까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걸 권유해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보시게 되시면 현재 리플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USD1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플도 여러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을 확보해 나가고 늘려 나가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인데, 자, 예를 들어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상장을 시켜서 거래를 만들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USD1? 그래, 상장하는 건 그렇다 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 전체 시장 안에서 점유율을, 캐파를 차지해 가고 있다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리플 거래량도 늘어나야 된다는 부분들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늘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사줘야겠죠. 많이 거래를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해줘야 돼요? 누가 해줘야 되죠? 리플에서 해줘야 되죠. 리플한테 예를 들어서 야, USD1 이거 사면 지금 예치 APY 이자 4% 주는데 나는 너네들한테 한 4.5% 줄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리플에서 과연 어떻게 나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데와는 다르게 이자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이점을, 장점이 뚜렷하게 나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자를 더 준다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리플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든지, 리플로 사람들이 거래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리플은 뭘 하려고 해요? 지금 이미 두바이 정부와 함께 부동산 토큰화,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가 머릿속에 마인드맵을 그려야 돼요. 자, 지금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하나 때문에 산업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주식 시장도 있고요. 부동산 시장도 있을 거고, 미술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쭉 있겠죠. 그 각가지 산업 안에서 리플은 지금 성장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이 중에서 하나만 성공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초기 시장이에요. 자, 초기 시장은 뭐예요? 돈은 못 벌고 있지만 투자를 겁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 거리가 늘어나게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급격하게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리플이 앞으로 이 시장을 어떻게 선점해 가냐,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부분들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사람들 리플 차트 켜놓고 막 설명하죠. 그게 중요합니까? 리플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유니스왑을 왜 매수하고 우리가 왜 아비트럼 매수했나요? 왜 우리가 지금 온도 파이낸스를 보려고 하고 왜 우리가 이런 코인들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왜 수익을 보고 있나요? 그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코인 아빠가 매수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은 이제 남다른 생각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뿐만 아니라 차트도 중요합니다. 그쵸? 매수를 하려면 차트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너무 높은 데서 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리플 투자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는 이런 관점을 제가 공유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런 관점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자, 더 좋은 이슈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국내에서 기사가 아직 안 나왔어요. 해외에서도 아직 기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사실은 이전에 보시게 되시면 메타, 이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들어가려고 검토 중이다까지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자, 이제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런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용자가 몇 명이냐? 바로 35억 명이죠. 엄청납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루에 온체인, 자, 블록체인 안을 우리가 온체인이라고 있죠. 온체인 활동을 2번만 해도요, 70억 번이나 이제 거래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 이더리움이 지금 시장에서 이런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이렇게 제가 이더리움 온체인 데이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걸 깜빡하고 준비를 못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일단 말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보시면요, 지금 대략 400만원 구간들 있죠. 390에서부터 이 400만원 사이가 현재 장기 투자자들의 매입가 구간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은 강한 저항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메타가 이더리움 체인에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라고 있고, 그런 강력한 이슈와 더불어서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도 관세를 부과를 못하게 한다라는 이런 이슈들, 경제가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이슈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합쳐졌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과 관련해서 이런 이슈를 받는 게 가장 수혜는 이더리움인데 이 구간을 못 넘어갈까요? 당연히 넘어가겠죠. 그러면 우리 지금 들고 있는 거 파실 거예요? 안 파실 거예요? 팔면 안 되죠. 제가 분명히 약속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50% 이상씩 다 수익 보게 해드린다고. 저는 이제 앞으로 인증 같은 거 안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증이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안한 심리는 조금 내려두고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런 거를 믿어주십시오.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실들을 믿자라는 부분들이에요. 아시겠죠?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매도하신 분들 그냥 소통방에 빨리 들어오세요. 제가 그냥 바로 잡아 드릴게요. 오늘 말고 흐름 보고 나서 제가 잡아 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세요. 자, 이미 엊그제 제가 봤잖아요. 여러분들 유니스왑 27일날 파셨대요. 자, 댓글 살펴보시면 있습니다. 손절했대요. 제가 엊그저께 보여드렸죠. 여기서 손절했대요. 파란불 보인다고. 왜 손절하냐 이거예요. 저한테 말을 하시지. 이게 화가 나면서도 속상해요. 정말입니다. 자, 무튼 일단은 여러분들 유니스왑 자 들고 가시고요. 차트를 안 보여준다고 해서 유니스왑을 설명을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은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뭐예요? 이더리움, 유니스왑,
뭐 이드리움 생태계에 있는 아비트럼, 체인리크, 아발란체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큰 흐름 안에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딱 특정해서 유니스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오늘 막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긴 하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신가요?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자, 코인아빠의 시장경제, 자,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 추천드린 코인들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 이슈는 이제 공용 채널이 아니라 코인아빠의 시장 경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게시판 참여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솔직히 너무 감동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어주시는 만큼 전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오늘도 사실 제가 2시간 잤거든요. 시장 흐름 보고 여러분들께 어떤 걸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또 매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5월달 내내 한 3시간, 뭐 2시간, 그리고 주말 동안에 거의 몰아잡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또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셔서 사실 힘이 너무 나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정말 잘 부탁드리고 믿어주시는 만큼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해 드릴 거고요. 제 목표가 살짝 줄어들긴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원래는 10만 명 목표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1만 명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홍보해 주세요.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10,000명 되면 제가 라이브 키겠습니다. 라이브 켜서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고민도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도 제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0,000명 될 때까지 여러분들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을 말씀을 드리지 않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렇게 또 조정이 나오면 또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일단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유니스왑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면 여기서 지지를 해줄 것이다. 이런 게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쵸? 이런 거는 제가 일단 남겨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일단은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차트 흐름만 보고 여러분들께 따로 영상 준비할게요. 바로. 아시겠죠?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감동이었고요. 여러분들 정말 대박 나실 수 있게 제가 힘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